이번 르노코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프랑스 현지 언론이 보도를 했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 르노코리아가 아니라 르노그룹 자체가 바뀔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르노가 그룹 차원에서 혐오의 표현은 잘못했다, 회사 차원에서 사과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만 내놨어도 이런 식의 보도가 프랑스 현지에서 절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보도한 BFM TV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취재해보니까 일일 시청자 수가 1000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에서 가장 시청자 수가 많은 뉴스 채널이라고 합니다. 즉 이런 뉴스 채널이 이러한 보도를 했는데도 르노는 그 어떠한 반박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르노그룹 자체가 프랑스 회사라 어쩔 수 없다면 르노코리아라도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세 번째는 프랑스 언론의 보도 내용이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뉴스 채널이라는 곳이 이렇게나 허술한 내용으로 보도를 한다니 기가 찹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 현지 언론의 보도가 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도 해보려 합니다. 우선 프랑스 현지 언론인 BFM TV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는지부터 볼까요? 최근 르노 사태가 어떤 건지,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린 영상이 있으니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프랑스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도 제목은 르노, 남성을 향한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한국에서 스캔들을 일으켰다 이거였고요.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르노가 한 여성이 엄지손가락을 검지에 가까이 대고 있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한국에서 빠르게 삭제했다. 이 제스처는 남성을 좋아하지 않는 여성을 위한 신호로 여성 혐오와 반대되는 제스처다. 이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여성이 자신의 자리를 찾기 매우 어려운 가부장적인 사회다. 최근 몇 년 동안 반란의 바람이 불고 있고 남성 보이콧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성에 대한 혐오를 주장하는 남성주의 운동도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남녀의 전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나라다. 여성 1인당 출산율이 0.7명에 불과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이 르노 광고 속 작은 제스처로 인해 벌어진 엄청난 스캔들을 설명한다. 자,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남성 혐오 제스처라는 걸 이 언론도 알고 있다. 두 번째는 한국은 가부장적인 사회다. 세 번째는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유도 성별 전쟁 때문이고 이 가부장적인 사회 현상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냥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프랑스에서 가장 큰 뉴스 채널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보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정도로 민감한 주제를 보도할 때는 심지어 자신들이 기업이 진출해 있는 국가라면 적어도 그 나라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논평을 하든 보도를 하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반박하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 가부장적인 사회다. 이건 그냥 한국 남성들이 배우자를 내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이렇게 표현한다는 사실만 알아도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라고 보고요. 두 번째, 남성 보이콧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우리나라가 여성들이 유리천장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문제고 혐오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문제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혐오의 표현이 용인될 수 있는 명분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하고 싶네요. 이건 그냥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우선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와 일부 남부 및 동유럽 국가들도 함께 언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고용 불안과 경쟁 압력. 여기서 이제 경쟁 압력은 무슨 말이냐? 남성이나 여성 상관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소리입니다. 예컨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둘 중 하나는 육아에 전념해야 하다 보니 회사를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죠. 아직 우리 사회는 남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왜 일 안 하고 돈을 받아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저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면 우리 일만 많아지는 거 아니야? 육아휴직이라 새 사람을 뽑을 수도 없잖아. 회사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경쟁 압력이라는 걸 측정하는 지표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한 마음이 든다. 네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을 원하는 경쟁자들이 많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초저출산의 원인 두 번째는 주거 불안입니다. 고용도 불안하고 경쟁 압력도 있는 와중에 결혼해서 아이도 낳게 되면 가뜩이나 집도 비싼데 어떻게 사냐 이거죠. 세 번째는 양육 불안입니다. 이건 이제 양육 환경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불안을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해야 해요. 그런데 애를 오래 맡길 수 있는 곳도 없고 아이들 교육하려면
하려면 너무 많은 경쟁과 비용과 노력이 들어요. 여기에 또 미래에는 뭐 환경 문제다, 경제 양극화 문제다 해서 점점 살기 각박한 세상이 될 거래요. 이런 말들이 막 오가다 보니 불안감으로 이어진다 이런 거죠.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남녀 모두 결혼이나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고 이게 초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인구 구조도 고령화로 연결되는 굉장히 안 좋은 사회 현상이란 거죠. 즉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라는 것은 단순히 성별 갈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고, 우리나라나 일본을 비롯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들이 성별 갈등만이 문제였다면 진작에 해결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의 본질은 뭐다? 그 손동작이 혐오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용했다. 그 손동작이 상징하는 집단은 시청력 사고와 같은 것을 보고 볼링절이라면서 조롱하는 집단이다. 그 영상이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관련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손동작이 들어간 영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공식 채널에 업로드됐다. 그 뒤로 회사에서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상태다. 이겁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걸 단순히 성차별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한국은 가부장적 사회라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란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조건 선진국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이 나라가 이렇게 근거 없는 내용으로 한국 사회가 문제야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욕하는 건 여러분도 참기 힘들지 않으세요? 지난 5000년 역사가 만들어온 사회적 구조를 하루아침에 뜯어 고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랑스는 역사가 1500년밖에 안 돼서 공감을 못하는 걸까요? 이 대목에서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체 프랑스라는 나라는 왜 절을 나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마치 자신들이 여성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순전히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성평등을 주장해 온 것처럼 표현되곤 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해석과 주장이라고 봅니다.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작가인 시몬 드 보부아르의 대표작 중 하나가 제2의 성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1949년에 발행됐는데 발행 연도만 보면 프랑스가 일찍부터 여성들을 존중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 책이 출간된 배경을 보면 프랑스는 전쟁 때문에 여성들을 어쩔 수 없이 존중하게 된 나라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에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전쟁 이후에 남자들이 없으니 이때부터 여성들이 노동력이 어쩔 수 없이 필요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회에 참여할 남자들이 부족해서 여성들이 사회 참여가 용인됐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움직임 없었고요. 그리고 이 책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적어도 그 보도를 한 프랑스 언론인들이 이 책을 한 번이라도 읽었거나 인터넷에 검색만 해봤다면 단순히 한국이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 사회라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려 하고 그래서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한심한 소리는 안 했을 겁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성이 예속된 열등한 존재라는 생각은 남녀의 본질적 측면 때문이 아니라 그저 사회적으로 만들어져 온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남녀가 서로 혐오하기 때문에 남녀 갈등과 사회적 지위가 형성됐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온 것이란 겁니다. 두 번째는 여성이 열등하게 된 것은 복음을 통틀어 보더라도 여성들 본인이 자기 타자를 통해 남성 중심적 사회에 예속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 소리도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을 하대하거나 일부러 그런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온 게 아니란 거고요. 이 문제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싫어한다는 혐오만으로 논할 수 없는 문제란 겁니다. 즉 남성이 잘못한 것도 여성이 잘못한 것도 아니란 거죠.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상 여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타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언젠가부터 이런 문제가 발발한 것처럼 여성이 타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도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요. 유목사회, 농경사회, 고대 그리스와 로마, 중세, 계몽주의, 프랑스 대혁명 등 수많은 역사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유지되어 오기도 했고요. 이 소리를 왜 하냐면 성별 갈등과 같은 문제는 단순히 누군가의 혐오를 대변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고요. 그 사회의 현상과 그 사회의 역사를 비롯해서 굉장히 넓은 범위로 연구를 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란 겁니다.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요. 프랑스 언론이 말한 것처럼 한국은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무조건 차별을 받고 그래서 출산율이 낮은 게 아니란 거죠. 본질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혐오의 표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도록 하는 건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단순히 비유해서 프랑스인들한테 가서 중지 손가락 보여주고 나는 그게 욕인 줄은 알았는데 너가 그걸 욕으로 해석할 줄 몰랐어 이러면 가만히 있을 건가요? 그리고 이 보도를 한 프랑스 언론은 귀하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남녀평등 고등위원회라는 걸 설립했습니다. 여기서 조사한 걸 보면 응답한 여성 중 무려 80%가 여자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프랑스라고 성차별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성차별이 있든 없든 혐오의 표현은 안 된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르노그룹과 르노코리아의 입장 표명과 눈에 보이는 조치가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아직까지 한국 판매 시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최근 공개한 그랑콜레오스의 성공이 절실하다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이슈가 부산 모빌리티쇼 개최 직후에 터졌고 영상 업로드일 기준으로 벌써 2주차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프랑스 언론 보도가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입장 표명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요. 이건 회사한테도 중요한 일입니다. 회사에서 확실한 조치와 입장이 안 나오면 프랑스 언론과 같은 제3인들의 언급으로 없던 논란만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그리고 굳이 이 사태가 아니더라도 3일 동안 사전계약 5,000대를 기록한 건 그리 자랑할 만한 숫자가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전혀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골든타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자동차 기업들의 선의의 치열한 경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디 현명한 대처가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